쉬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어려운 문제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어려운 문제가 약하니까 심화 문제 풀이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것만 해서는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간 제한 내로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푼다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 순서도 그렇게 배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시험에서 틀렸다는 게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실력이 부족해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요, 국어도 막 과학, 비문학, 지문 어려웠더라도 5분 만에 급하게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 15분, 20분 있었으면 천천히 읽었더라면 맞았을 문제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몇 개의 개념들, 기본 개념들이 섞여 있고 조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손을 못 대볼 건 아니었거든요. 결론은 어려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풀 실력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차분하게 고민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왜 그 시간이 없었을까? 바로 쉬운 문제를 너무나도 느리게 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센 같은 기본 유형서 정답률 높으면 만족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45분, 50분 내로 풀어야 되는 시험을 5시간 동안 풀어서 100점 받았다고 아무도 칭찬해줄 사람 없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저는요, 특히 쉬운 문제 있잖아요. 이 쉬운 문제를 1순위는 정확도입니다, 당연히. 근데 정확도가 확보가 되면 2순위는 속도입니다, 속도. 빠르게 풀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산이든 기본 유형이든 방심하지 말고 정확도가 높으면 시간 단축, 원래 30분 걸리던 거면 28분, 27분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꼭 신경을 함께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 단축을 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원래 킬러 문제는요, 시간이 걸리면서 푸는 게 킬러 문제입니다. 그걸 3분 만에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5분, 7분 시간을 쓰면서도 풀어야 된다고 낸 문제가 킬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의 목표는 일단 더 정확하게 푸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어려운 문제에다가 다 갖다 받쳐주는 그런 느낌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